건축공감에서 준비한 주목해야 할 전문 건축가 시리즈 오늘의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은 심플렉스 건축의 박정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박정환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 소개 및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플렉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사무실 이름의 의미,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진 게 분명히 뭐 그냥 지으셨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배경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회사 이름을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뭐 그동안 제가 건축을 해 오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조금 이 심플렉스라는 단어에 좀 녹아든 것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플과 컴플렉스의 합성어로 심플렉스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건축이 가지고 있는 조금 그 컴플렉스한 그 내재된 속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건축가들이 이러한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건축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어떤 의지에 대한 표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는 뭐 심플한 그런 외관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고 굉장히 깔끔한 어떤 그 모습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밌게도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뭐 구조라던가 디테일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새로 만들어낸다거나 더 복잡하고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하면서 내부의 어떤 뭐 텍토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오히려 더 심플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회사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심플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져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를 굉장히 잘 함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소장님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예.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계기가 뭐 사무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 그 어떤 시점, 네. 뭐 그 만남의 계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14년도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제 파트너이신 송상훈 소장님이 한국에 계실 때 몇 개 공모전을 좀 하게 됐어요. 한국에 있는 공모전을 진행하게 되면서 뭐 친구의 소개로 송상훈 소장님을 그 이제 직접은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만나 뵙게 됐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이제 제가 그 실제로 진행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또 이제 그때는 이제 파트너는 아니었고 이제 협력 관계로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이제 프로젝트들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시적인 그런 프로젝트들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합을 맞춰 보면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송상훈 소장님과 파트너십을 이뤄서 그 심플렉스 건축사 사무소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같이 하신 게 이사부독도 기념관인가요? 아니면 물론 뭐 그걸로 딱 하나만으로 시작하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뉴욕에 있고 송상훈 소장님이 한국에서 따로 하고 계실 때 이제 협력 관계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2015년에 리버티 라운지라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동의 도산공원 근처에 있었던 프로젝트였고 원래 2층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을 증축해서 3층으로 하고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서
뭐 프로그램과 외관과 많은 것들을 좀 그 변화시켰던 프로젝트였고요. 저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프로젝트고 이제 첫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제 열정도 좀 많이 있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도 좀 많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또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쉽지는 않았지만 많은 노력이 좀 필요했고 재밌게 진행을 했는데요.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뭐 의지가 너무 세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고 싶었던 의지가 뭐 그냥 계약 관계라던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고요. 뭐한 선배 건축가님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후속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던데 안타깝게도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로 인해서 뭐 운영도 원래는 잘 되다가 문제가 조금 생겼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한테는 이제 프로젝트 자체로는 뭐 몇몇 매체에 소개가 되기도 했고 저희도 프로젝트로서는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좀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억에 나는 게 웨피가 네. 그게 그 뭐 체인드 메탈이라고 그래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메탈 메쉬. 메탈 메쉬. 메탈 메쉬 이렇게 뭐 커튼처럼 이렇게 네네네. 느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런 어떤 리서치, 그러니까 뭐 목업 같은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그거는 뭐 그냥 뭐 제품이 그러니까 물론 메탈 메쉬 제품은 네네네. 있지만 그걸 이제 그런 네. 어떤 효과를 만드는 거는 네. 제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제작을 어떻게 보면 고안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물론 뭐 아이디어는 이제 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것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럼? 원래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원했던 거는 굉장히 좀 화려하고 뭐 이렇게 막 골드 느낌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라운지 바가 이제 굉장히 좀 유행하던 때였는데 뭐 이태원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약간 페이크 인면이라고 하죠. 맞아요. 조금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을 때였는데 뭐 클라이언트도 그냥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걸 원한다고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첫 프로젝트고 뭔가 좀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서 계속 이제 좀 설득을 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인면을 하고 이거 근데 조명을 켜면 원하는 금색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어찌어찌 설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설득도 이제 어렵지만 이제 설득한 다음에도 사실은 뭐 확신은 없죠. 왜냐면 이게 뭐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고 이제 렌더링 상에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나와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뭔가 그런 어떤 곡선형의 그 상부와 하부가 곡선이 서로 교차돼서 이제 약간 그 트랜지션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싶었고 처음에는 뭐 FRP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했었고 뭐 뒤에서 조명을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FRP라는 소재도 좀 어떻게 보면 이미 좀 흔해졌고 또 약간 좀 칩한 느낌. 예,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아주 이제 좋은 FRP를 쓰지 않으면 좀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뭐 건축비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메탈 메쉬라는 소재를 송사님과 같이 좀 찾게 됐고요. 그것을 보통은 인테리어로 좀 많이 쓰는 아시겠지만 그런 소재인데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메탈 메쉬를 외장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메탈 메쉬 업체랑도 좀 같이 미팅을 하면서 그 디테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조금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뭐 디테일적인 부분은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정했지만 그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 메탈 메쉬가 이제 이렇게 되게 약간 신축성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그런 그 성질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적당히 늘어뜨려 줘야 지금 같은 어떤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쭉 끄는 방식으로 시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잡아당기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너무 빤빤해지고 또 늘어나기도 하고 또 너무 루즈하게 하면은 또 원하는 형태가 안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를 송송님께 전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아마 이렇게 굉장히 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였을 것 결과는 같은데 뭐 굉장히 저는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게 나왔고요.